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하모니 관심주 진단 시간인데요. 국내 증시가 최근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요, 종목들도 상승 탄력이 많이 약화되고 있죠. 이는요,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자, 하지만 중국 증시를 보면요,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은 국내 증시, 중국 증시와 동조화를 많이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상승 반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 증시가 오른다면 시장을 주도하는 4대 테마, 즉 반도체 관련주, 2차 전지, 스마트폰 부품주, 그리고 5G 통신 장비주 위주로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에요. 자, 오늘은요, 하모니 관심주 중에 주가 변동성이 큰 종목들 하고요, 오전에 해드린 반도체를 제외한 2차 전지, 그리고 5G 통신 장비,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 위주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것이 하모니 관심주죠. 우리가 전략주, 기대주, 바닥주, 단기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일단은요,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이번 시장은 삼성전자가 이끌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보유 종목이 10종목이 됐던, 7종목이 됐던, 5종목이 됐던, 단 한 종목이 됐던, 반드시 삼성전자는 포함을 시켜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거기에 파생되는 반도체 관련주들, 그렇죠? 이 비메모리, 소재, 장비, 그 중에, 내가 새롭게 편입한다면 오히려 비메모리 쪽으로 집중을 하고, 두 번째가 소재고, 마지막이 장비주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도 지금 반도체 관련주가 많아요. 소재 쪽인 원익NC, 동진세미케, ENF, 테크놀로지. 요번에 비메모리 쪽인 이오테크닉스는 제외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하모니 관심주에 없지만 저희들 유료 회원들한테 말씀을 드린 네페스, 그렇죠? 그리고 이 AD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로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 하모니 관심주에서 가장 핫한 종목은 바로 덕산 네오룩스죠. 오늘 한 11.5%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35,900원. 우리가 목표가 3만원이 다다라서 요거를 제외를 하긴 해야 되는데 좀 꺾이는 모습을 보면서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움직임 상당히 강했습니다. 뒷부분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지만요. 일단 목표가에 왔고 오늘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나와서 내일 날짜로 덕산 네오룩스는 제외를 하겠다. 우리가 이것이 12월 중순경에 그죠? 편입을 한 거죠. 우리가 한 2만 2, 3천 원대인데요. 벌써 목표가 때 3만원 보고 했는데 또 한참 지났어요. 한 수익률 한 60, 70% 났다. 일단은 제외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편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많이 뜬 것이 이제 원익 QNC죠. 지난 1월 하순경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 그죠? 오늘 한 3.65, 그죠? 52주 신고가 경신을 앞두고 있어요. 다음은 이제 동진세미케, 그렇죠? 동진세미케 오늘 오전에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크게 뜬 종목, 지금 네페스라든지 AD 테크놀로지 관심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오히려 그런 많이 뜬 종목보다는 새롭게 뜰 종목, 그렇죠? 저는 그것을 동진세미케이 조만간 큰 상승이 이어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스마트폰 부품주 계속적인 관심 가져야겠죠? 오늘서부터 갤럭시 S20이 사전 예약을 지금 받고 있어요. 딱 일주일 동안 받는다 그러죠. 그리고 본격 출시는 3월 6일 날 출시가 된다라고요. 지금 예고가 돼 있어요. 자, 생각보다 판매 대수가 조금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아마 큰 상승. 우리가 하이비전 시스템 목표가 2만 원 말씀드렸어요. 지난 2018년 사상 최고 실적이 올해도 그 정도는 나온다는 전망이 우세하죠. 그리고 내년에는 더 좋아진다. 그럼 충분한 2만 원까지. 근데 단기적인 이 재료에 의해서 주가의 움직임이 클 수 있으니까는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진세미케,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요런 종목군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한번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이번 주 일요일이죠. 23일 날 오후 2시서부터요, 첨담동에 있는 리베라 호텔 15층이 아니라 이번에는 2층이에요. 2층에서 증권 강연회가 있습니다. 참가비는 3만원이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유튜브 방송은 일반적인 시청만 가능하죠. 근데 내가 방송을 듣고
특정 A라는 종목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강의 한 3, 40분 일찍 오시면 저희들이 1시 20분부터요. 보유 종목 진단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요.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유진증권에서 나온 오늘 코인테크 2차 전지 확대로 올해 최대 실적 전망해서 목표가를 올렸다죠. 자, 이 회사는요. 공정 자동화 설비 전문 업체인데 이 2차 전지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면서 이 주요 고객사인 LG화학과 삼성 SDI의 중대형 2차전지 투자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실적도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당연히 그러면은 2차전지 소재들이 또 크게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올해 들어서 가장 핫한 테마가 바로 2차전지 관련주 그러면서 지금 한 일주일째 조정 양상을 받고 있는데 크게 올라간 배경 보면은 미국의 전기차 제조업체죠. 테슬라가 실적이 좋아지고 또 주가도 크게 올라가고 있었고, 그리고 또 유럽연합이 이 전기차 확대 정책이죠. 연비 규제가 뒤따르면서 실질적으로 1월 달에 유럽의 전기차 판매 대수가 크게 증가했죠. 예, 독일의 판매 대수가 1만 6,000대로서요.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작년 1월 대비해서 138%가 급증을 했고요. 프랑스도 한 160%, 영국도 145% 크게 증가했는데 이 연비 규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전기차 판매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바로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먼저 삼성 SDI 역사적 신고가 경신했죠. 우리가 기준점으로 잡아달라라고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 SDI 2차 전지 비중이 75%. LG화학이 화학 비중이 크죠? 2차 전지 비중이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났죠? 그러면 삼성 SDI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LG화학이 호재성 재료 2개 나왔어요. 테슬라의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고, 그리고 2차 전지주를 분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 기대감이 갈수록 커지죠. 그 내용들 반드시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삼성 SDI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 2차 전지 비중도 75% 상당히 높은 데다가 또 아까 말한 이 유럽의 전기차 판매가 갈수록 크게 증가하죠. 근데 이 삼성 SDI는 유럽항 매출 비중이 80%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삼성 SDI 움직임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포스코 케미칼. 이번에 호재성 재료 나왔죠. LG화학하고 양극재 3년 동안에 1조 8천억대 수주를 했어요. 그렇죠? 충분한 재료.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 또 그것이 시장 반응이 좋아야 되는데 2차 전지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죠. 다음은 에코프로비엠은 3가지예요. 지금 여기는 2가지 있는데 나중에 뒷부분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에코프로비엠은 차세대 양극재인 5세대라고 그러죠. 그것을 삼성 SDI와 합작사를 설립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또 그 전에 SK이노베이션과 양극재 4년 동안에 2조 7천억대, 2018년 매출의 400%가 넘죠. 그러면 2018년에 총 매출을 4년 동안 확보를 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의 주가 움직임이 활발한 이유가 이런 배경이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은 2차 전지 이 재활용이죠. 리사이클링. 자, 이 규모가 시장 규모가 조만간에 한 10조 원대로 성장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바로 이 에코프로비엠이요. 지난해죠. 중국 있는 업체하고 합작사를 설립을 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죠. 한번 내용 볼게요. 에코프로비엠은 중국 지엔과 합작 회사를 만들고 조만간에 포항에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GEM은 그러니까 중국 업체예요. 해당 분야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이 받는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내년부터 공장 가동을 목표로 사업을 시작했다. 10조 원 규모, 그리고 세계 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와 합작 회사를 설립한다. 그렇죠? 아까 말한 2가지 호재성 재료에다가 이 3가지, 그렇죠?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아닌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또 전기차가 올해 크게 확산될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나왔던 내용이죠. 환경 규제에 따라서 이 팔라듐 급증을 한다라는 내용이죠. 이 팔라듐은 약 80%는 자동차 촉매 변환 장치에 사용되는데 이 장치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와 질소, 산화물 등을 질소나 이산화탄소 등의 무해한
성분으로 변화시켜주는 그러한 소재죠. 근데 그거 주가가 그 가격대가요. 2018년 말에 온수당 1,100달러였으나 현재 2,500달러 2배로 급등했죠. 그러니까 연비 규제가 심하니까는 그를 해당되는 촉매 역할을 하는 배출되는 일산화탄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무해한 성분으로 반응해주는 이 재료가 가격이 크게 올랐다. 그러면 전기차 시장으로 더욱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로 인해서 2차 전지들의 주가는 움직임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려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움직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는 아까 말한 덕산 네오룩스죠. 좀 많이 올랐어요. 저 거래량도 오늘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 그죠? 너무 많이 급등, 좀 과열권 진입이 아닌가. 거래량 오늘 136만 주, 주가는 11.5% 가까이 올랐죠. 좀 과열이다 해서 내일 날짜로 덕산 네오룩스 한 60-70% 올랐기 때문에 우리 목표가도 훨씬 초과했고 일단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삼성 SDI 오늘 주가 흐름 좋았어요. 9,500원 2.8% 오른 34만 3,500원 상당히 좋은 모습. 그러니까 선도주들은요 가격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재차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상당히 힘이 강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2차 전지 재료와 또 시장의 반응도 좋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기준점을 잡는 삼성 SDI 움직임이 좋다. 그러면 우리 갖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 그죠? 봐야겠죠? 자, 포스코 케미칼 오늘 300원 상승한 61,900원. 그죠? 요것도 가격 조정이 아닌 좀 기간 조정이 이어지는데 삼성 SDI가 치고 고점을 벗기면 이 종목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고 에코프로 BM이 마찬가지죠. 그렇죠? 오늘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왔어요. 그렇죠? 전고점 돌파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5,800원 상승한 91,600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코프로 BM이 올라갈 수 있는 이는 세 가지, 그렇죠? 최근에 부각되고 있다. 당연히 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서 2차 전지 한 일주일 좀 넘게 조정 양상을 받았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일단은요, 하모니 관심주에서 30% 물량 축소하달라라고 한번 언급했죠. 나머지 물량은 끌고 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변함이 없다. 70%또 추가 상승을 위해서 끌고 가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 방송한 지 한 10분 정도 조금 지났어요. 처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요. 조금이나마 드시면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요. 이미 제 방송을 구독을 해 주시는 분들은 이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죠. 오늘 액트로 좀 많이 하락했어요. 한 2.5% 정도 하락했죠. 오늘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서 좀 하락폭이 컸던 종목이 좀 뒷부분에서 다시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5G 통신 장비죠. 서진 시스템이 한 3.7% 정도, 그죠? RFHI 2.6%. 그리고 힘스가 한 2.5%. 이것도 이제 OLED 장비 업체죠. 그런 부분 조금 하락폭이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모습은 그리 나쁘지는 않다. 시장이 안정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스마트폰 관련주 우리가 최근에 언급해 드린 부분이 하이비전 시스템 액트로죠. 자, 우리가 9월 하순경에 제가 이제 처음 이 유튜브 방송을 하고 스마트폰 관련주 언급을 해 드렸던 종목이 세경 하이테크, KG바텍,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SKC, 코오롱, PI 등 이런 종목들, BH 이런 종목들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최근에 카메라 쪽에 강화가 되면서 이번에 갤럭시 S20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 카메라 쪽에 무지 강화됐어요. 그리고 이 광학점에서 5배점, 10배점 그죠? 새롭게 증착된다 그러죠. 거기에 관련주인 액트로 그리고 이 TOF 해서 3D 센서 모듈을 만드는 검사 장비를 만드는 하이비전 시스템. 그렇죠? 오늘 하이비전 시스템 움직임 상당히 양호했어요. 한번 차트 모양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자, 우리가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은요, 이날을 주목을 해야 돼요. 이날이 언제니까 2월 13일, 그렇죠? 자, 이날 아침에 뭐가 나왔죠? 실적 부진, 4분기 실적이 5천만 원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7%나 감소했죠? 당연히 주가가 크게 하락해야 될 자리예요. 그래서 아침에 마이너스 3%로 출발했지만 오히려 대량 거래, 그렇죠? 140만 주가 터지면서 주가는 오히려 7% 넘게
상승 마감했죠. 자, 이날요 개인들이 판 물량이 32만 주, 외국인과 기관들이 16만 주, 12만 주 쌍끌이 매수. 빠져야 될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다, 올라간다. 수급적으로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했다.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죠. 자, 보세요. 오늘 주가 비록 150원 하락했지만은 거래량 크게 감소했죠. 28만 주. 그죠? 평균치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죠. 뭐 수급적으로도 개인들이 오늘 1300주 매수에 그쳤다. 외국인들이 8000주 매수했고 기관이 9000주. 그죠? 자, 그러면 주가가 크게 올라가서 시장도 오늘 상당히 불안했어요. 코스닥 지수가 한 4포인트인가요? 3포인트인가요? 하락했고 거래소 시장도 14포인트. 그죠? 크게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도 또 이 종목 상당히 누가 주가 관리하는 흔적이 상당히 엿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서 일단 이 사전 예약이 아마 내일 정도 되면은 아마 그거에 대한 평가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출시가 된 이 3월 6일이 금요일입니다. 바로 이 3월 7일 주말 앞두고 그렇죠? 이번에 최근에 제트플립도 주말에 긍정적인 보고서가 많이 나왔었죠. 호응이 좋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월요일부터 이 KH 바텍이라든지 그렇죠?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주가가 크게 올라갔었죠. 세경 하이테크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크게 올라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지금 크게 하락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가까운 미리 3월 6일 하면은 한 2주 정도 남았죠. 그러면 2주 동안에는 그런 기대감이 뭐 많이 팔릴지 적게 팔릴지 뭐지만 이번에 카메라 쪽이 상당히 강화됐기 때문에 의외로 조금 약간 평가는 틀려요. 어디 나온 보고서에 되면 4천만 대 이상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어디는 한 3,400~500만 대, 그쵸? 3,400~500만 대. 그 정도. 그럼 3,400~500만 대는 벌써 전작인 이 갤럭시 10, 그죠? 그 수준은 그렇게 많이 팔리는 거 아니죠? 그래서 최소한 4천만 대 내외가 팔리고 초반에 인기가 끈다 그러고 카메라 부분들이 시장에서 새롭게 반응을 보여주면 주가는 빠른 시간 안에 상승 반전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아직은 시간적 여유 2주가 남았기 때문에 좀 더 갖고 가고 내일 흐름 사전 이야기에 대해서 평가가 나서 오면은 주가 크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따라서 더 사도 조정을 3일 잘 받고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죠. 의미 있는 지지대. 그렇죠? 바로 이 가격대죠. 정고점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래량 감소하고 수급적으로 많이 팔았던 개인들이 최근에 매수를 한 물량이 얼마 됩니까? 한 4만 주, 한 6만 주 조금 넘네요. 그렇죠? 그러면 조정, 상승할 때 매도했던 물량보다 최근 매수했던 물량이 훨씬 적다. 그렇죠? 충분히 수급도 그렇고 의미 있는 지선도 그렇고 심리면도 그렇고 그렇죠? 내일 사전 예약에 대한 평가 좋으면 급등 한번 따라가도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 문제 액트로죠. 자, 액트로는 좀 실적 부분도 그렇고요. 조금 떨어진다 그랬어요.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수급면도 그렇고 우리가 해서 스마트폰 관련주에서는 오히려 이 하이비전 시스템으로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액트로 350원 하락한 13,600원. 뭐 주가는요,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수급이, 그렇죠? 조금, 꼬이는 그런 모습인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경 하이테크 9월 하순경에 그리고 ITM 반도체 12월 하순경에 언급을 해드리면서 무조건 개인들이 산다고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 코스닥 종목, 개별 종목들은 개인들이 사줘서 크게 올라가는 종목도 많다. 그런 종목들은 약간 예외로 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 종목도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조금 지켜봐 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요 액트로도요. 앞으로 뭐 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때까지 어떠한 기대감으로 주가 좀 올라가면은 그때 제외 여부를 판단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이비전 시스템도 그렇고 액트로도 그렇고요. 3월 6일 이제 출시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조금 강하게 올라간다 그러면요. 한 절반 정도 출시 전에, 그러니까 3월 6일이니까 뭐 5일이 됐던, 4일이 됐던, 아니면 6일이 됐던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절반 정도는 축소를 해 놓고, 그리고 주말에 출시된 이후에 시장 평가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재매수를 하느냐, 나머지 물량을 처분하느냐를 결정을 하겠다라는 말씀드려서 아직 시간적 여유 시간이 그때까지는 시장의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살아있다. 그래서 홀딩을 좀 더 계속적인 편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한 해설 내용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소형 카메라 모듈 자동 검사 시스템 만들고 갤럭시 S20의 사전 예약이 오늘서부터 됐고 출시일은 3월 6일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실적 부분 2018년도에 2만 원이 넘어갔을 때 실적이 올해도 그 정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랬죠. 하지만은 이 재료, 그러니까 재료가 의해서 주가가 단기에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략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액트로는요, 카메라 모듈용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 및 관련 자동화 시스템을 제조하는 회사고 화웨이에 납품을 하죠. 특히 이 회사는 아까 말씀대로 새롭게 장착되는 스마트폰 갤럭시 S20에 5배, 광학 5배 줌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앞으로 카메라들은 앞으로 줌 기능이 앞에서 쭉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카메라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옆으로 눕히는 기술이죠. 그거를 제조하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따른 수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좀 더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 2주 정도는 더 두고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이제 해외발 5G 투자 본격화해서 미국 통신사 합병 요 재료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었죠. HFR 이노와이어스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다가 어제 주가가 좀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근데 오늘 조금 되살려주는 그런 모습이죠. 자, 올해는요 5G 통신 장비들, 그렇죠? 특히 삼성에 납품하는 회사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요번에 올라갔던 내용들, 왜 미국의 삼성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납품하는 회사가 좋냐라고 하면요. 요번에 미국에서 3, 4위 통신업체 T-모바일과 스프린트가 합병했죠. 합병 조건이 향후 6년 이내에 미국 인구의 99%를 감당할 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하라는 조건이 있죠. 근데 바로 이 삼성전자가요, 미국 통신 3사, 그쵸?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와 지금 장비 공급업체로 선정돼 있어요. 삼성전자가.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미국발로 통신 장비 설치가 크게 늘어나면은 납품하는 삼성전자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죠. 그러면 또 삼성전자 그 납품을 또 공급하는 부품업체들 수혜를 본다 그랬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서진 시스템, RF, HIC, 그죠? 다 수혜를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서진 시스템 새롭게 편입을 했는데 오늘 아까 말씀대로 오늘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서 주가가 제일 많이 하락을 했죠. 이 회사는 통신 장비 그리고 휴대폰, 반도체 장비 함체, 특히 알루미늄 함체를 만드는 회사다. 그래서 통신 장비 쪽 그리고 휴대폰 쪽에서 실적이 크게 올해도 증가할 수 있다. 실적이 크게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RFHC도 이번에 새롭게 삼성전자한테 납품이 재개되죠. 이 회사는 진화관련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전력 증폭기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이제 화웨이발 비중이 큰데 최근에 주가가 탄력이 약화되는 이유는요. 이 시장의 실적의 전망치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낮아진 실적의 전망치도요. 작년 영업이익에 비하면 2배 이상 좋아진다. 그렇죠?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 그래서 나중에 주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그래서 RF, HIC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한번 서진 시스템 오늘 우리 하모니에서 가장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자, 하락한 배경은 어저께 이노와이어스 그리고 HFR이 크게 빠질 때 얘는 그래도 나름대로 강보합 선방을 했죠. 이제 그 부분이 좀 뒤늦게 오늘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오늘 뭐 개인들이 한 4만 1000주 됐었지만 최근에 뭐 매도한 물량에 비하면 그렇게 과한 물량은 아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고 역사적인 고점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RFHIC죠? 자, RFHIC. 자, 이 물량은, 그쵸? 지난 1월 3일 날 대량 거래, 그쵸? 크게 터진 날 220만 주,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개인들이 100만 주를 넘게 매수했어요. 그쵸? 이때부터 물량이 엉켰기 때문에 그 물량을 풀어주는 시간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실적이 이제 1분기서부터 조금씩 좋아지는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수주권이 얘기가 나오면은 주가는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다. 우리가 이때 부분에서도 일단 3만 5, 6천 원 정도는 반등은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이번에도 고점이 한 3만 5,500원까지는 갔다가 약간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모습인데 뭐 재차 충분하게 기간 조정을 거치고 엉킨 물량 풀면은 재차 상승해서 뭐 4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좀 시간이 걸릴더라도
5G 통신 장비인 RFHIC 좀 더 기다려 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너와이어스도 어저께 조금 많이 밀렸었죠. HFR도 그렇고. 근데 뭐 이렇게 추세가 뭐 무너지고 그런 모습은 같지 않죠. 그렇죠? 어저께 이너와이어스 10% 넘게 하락할 때 개인들이 84,000주 매수했는데 오늘 52,000주. 그렇죠? 대부분 어저께 산 물량의 한 60% 정도 넘게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HFR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HFR 한번 볼까요? 그렇죠? HFR도 오늘 하반 경직을 보시면서 플러스 500원 그렇죠? 단순히 많이 떴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신규로 매수하기엔 부담되죠. 오히려 서진 시스템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요건요 체험 VIP 모집 공고인데요. 혹시 뭐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그러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 특히 우리 하모니 관심주 방송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는 추정 매수 안 한다 그랬죠. 우리가 네페스라든지 뭐 AD 테크놀로지 이제는 떴으니까 우리가 이 네페스 같은 경우는 지난 월요일 화요일 그러니까 10날하고 11일 날 그렇죠? 싸게 해서 지금 뭐 25%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종목을 새롭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새롭게 출발, 아까 말씀드렸죠? 동진 세미케, 예. 그리고 하이비전은 사전 예약을 보면서 한번 단기적이라든지 한번 관심을 가져두고, 그리고 좀 길게 보는 종목은 이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츠 쪽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자. 근데 혼자 하기 상당히 힘들다. 항상 올라가는 것만 따라가시는 분들은 우리가 조정의 끝마음에서 들어가는 습관을 드리자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어요. 그래야지만이 가격적인 리스크도 주고 주가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수익이 단기에 크게 날 수 있다고 했죠. 최근에 저희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그렇죠? 아니면 문자로 통해서 말씀한 게 우리가 이 12월 23, 4일 때 ITM 반도체 그렇죠? 그리고 1월 중순에 두 번 나눠서 주가 크게 올랐죠. 유진테크, 뭐 포스코 케미칼도 우리가 상당히 싸게 했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47,500원인가 48,500원대 그 동진세미케, 원유케, 네페스 그렇죠? 요런 종목들 뭐 실패한 종목도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뭐 CJ, ENM, 넷마 근데 조정에 끝만 쌌기 때문에 그냥 몇 프로 아니면 본전 수준 그렇죠? 수수료만 날리는 정도 그 정도. 물론 이제 RFS도 한번 RFS가 우리가 언제 종목을 말씀을 드렸냐면요. 아마 12월 말쯤이죠. 그렇죠? 요때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조정 났고. 근데 이틀 잘 크게 뜨고 그렇죠? 예, 확 빠질 때 그러니까 들어가는 가격대는 맞는데 우리가 좀 대응이 너무 전략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서 좀 하락할 때 대응이 조금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 부분. 실패한 종목도 뭐 몇 개 있지만은 우리가 크게 올라간 종목이 더 많다 해서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 한번 같이 하시면 어떨까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계좌번호 있죠? 입금해 주시고 핸드폰 번호로 보유 종목이라든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오늘 하모니 관심주 진단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